이번 시간에는 GRC 제너릭 인터럽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GRC란 무엇일까요? GRC는 제너릭 인터럽트 컨트롤러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럽트 컨트롤러, 약자 그대로 인터럽트 컨트롤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GRC는 암사가 제공하는 IP이고요. 그리고 암사가 설계한 인터럽트 컨트롤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칩셋 메이커, SoC 벤더들은 자신의 칩을 설계할 때 자신이 디자인한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참고해서 구성해서 칩을 설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암사가 라이센싱한 요 인터럽트 컨트롤러인 GRC를 사용해서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32비트 시절에는요, 여러 칩셋 벤더들이 자신이 디자인한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많이 쓰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64비트 기반의 리눅스 커널이나 여러 관련된 다양한 RTOS가 쓰이면서 암사가 라이센스한 GRC를 많이 사용해서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구성한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GRC를 사용만 하게 되면 설정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는 GRC와 관련된 초기화를 하는 코드라든가 드라이버 코드가 다 이미 포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을 컴파일만 하게 되면 GRC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젠 하이퍼바이저도 마찬가지예요. 오픈소스 진영에서 젠 하이퍼바이저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젠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도 GRC와 관련된 여러 드라이버 코드가 이미 오픈소스 형태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젠 하이퍼바이저 사용할 때도 GRC와 관련된 여러 드라이버를 이미 포팅된 드라이버로 사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GRC를 초기화하는 그런 드라이버를 짤 필요가 없기 때문에 GRC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눅스 커널이나 젠 하이퍼바이저와 같은 그 오픈소스 진영의 그 암사, 캠브리지는 암사의 리눅스 커널, 오픈소스 팀에 있는 개발자분들이 계속 GRC와 관련된 코드를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지금 GRC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GRC를 여러분이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는 방식을 아주 세세하게 파악하시려면 GRC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FIQ가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는지, 그리고 Secure Interrupt는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게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GRC와 관련된 세부 기능을 아셔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FIQ 같은 경우는 최근 소프트웨어 스택에서는 Secure Interrupt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Secure Interrupt로 어떤 인터럽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레지스트를 설정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GRC와 관련된 인터럽트 그룹이라든가 하는 그런 기능,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의 주 핵심 기능, 주 기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GRC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리눅스 커널에서 IPI 콜이라고 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인터프로세서 인터럽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동작이 무엇이냐면 각각 CPU 코어끼리 통신을 하고 싶을 때 유발을 하는 인터럽트입니다. 프로세서 간의 인터럽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IPI라는 IPI 콜을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GRC에서 제공하고 있는 GRC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제너레이트 인터럽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IPI 콜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또 운영체제 이와 같은 IPI 콜 같은 기능을 잘 이해하려면 GRC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어피니티 지정, 이게 어떤 동작이냐면 특정 인터럽트는 특정 CPU 코어에게만 라우팅이 돼서 처리가 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인터럽트 어피니티라고 합니다. 인터럽트 어피니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GRC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 레지스트를 설정해야지 인터럽트 어피니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제너럴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소프트웨어는 CPU 위에서 구현이 됩니다. 이를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모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RM 프로세서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소프트웨어는 이제 ARM CPU 위에서 구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걸 달리 말씀을 드리면요, ARM 아키텍처라든가 관련된 여러 IP와 관련된, 그러니까 ARM에서 릴리즈한 여러 IP와 관련된 기능을 활용해서 RTOS라든가 리눅스 커널이라든가 하는 주요 소프트웨어가 구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GIC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운영체제의 주요 핵심 기능을 제대로 잘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GIC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GIC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는요, 이 페리퍼럴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이 페리페럴 디바이스는 뭐 센서가 될 수가 있고요, 터치가 될 수가 있고, 키보드가 될 수가 있고, 여러 다양한 페리페럴이 지정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페리페럴에서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면 이를 GIC가 받아서 이를 프로세서의 코어에게 라우팅하는 그런 동작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페리페럴에서 인터럽트를 유발하게 되면은 ARM 코어에서 이를 바로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GIC라는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해당 인터럽트에 대한 시그널이 각각 ARM 코어에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ARM v7이라든가 ARM v8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그 익셉션을 배우실 때 보면 인터럽트도 익셉션의 한 종류로 ARM 아키텍처는 정의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를 유발하게 되면은 바로 ARM 코어가 이를 받아서 인터럽트 타입의 익셉션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GIC라는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인터럽트가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페리페럴에서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면은 이 GIC를 거쳐서 ARM 코어에게 해당 인터럽트가 전달이 되고, 이를 또 운영체제 관점에서 이를 처리하는 전체 실행 흐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GIC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GIC는 무엇일까요? ARM사에서 디자인하고 라이센싱한 인터럽트 컨트롤러입니다. 64비트 기반의 운영체제, 여러 RTOS나 리눅스 커널에서는 GIC를 사용해서 인터럽트를 제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체 구조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GIC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큰 그림으로 GI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